거기 조금 더. 아, 내 작은 신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괜찮으세요? 50대 마사지사 이정우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65세인 내가 50대 마사지사의 손길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비밀이었다. 남편을 잃고 10년.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잊고 살던 내 몸과 마음이 그의 손길 하나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잠깐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미경, 65세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남편 성우를 암으로 잃고 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조용한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아침을 차려 먹고 작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준호가 차로 데리러 와서 함께 장을 봤다. 한 달에 한 번 동네 복지관 서예교실, 그 외에는 텔레비전과 책, 가끔 찾아오는 손자들이 내 일상의 전부였다. 엄마, 좀 떠나가시지 그래요. 아들 준호가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랐다.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도 손자 얘기나 병원 얘기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등통증이 심해진 때였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물리치료를 권했다. 근데 예약은 3주 뒤. 아픈 건 기다려주지 않았다. 출장 마사지라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소개받은 것이 홈케어 마사지 이정우 실장님이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문을 열자 내가 상상했던 마사지사와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에 살짝 섞인 흰머리, 건강한 피부색에 차분한 인상. 52세라고 들었는데 단정하고 건장한 체격이 인상적이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거실에 마사지 침대를 설치하고 수건을 깔아주는 그의 손놀림이 매우 전문적이었다. 그럼 상의를 벗으시고 엎드려 주세요. 어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디건을 벗고 블라우스 차림으로 침대에 엎드렸다. 오랜만에 낯선 남성 앞에서 누워보는 긴장감. 하지만 그의 차분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편하시죠? 오랫동안 쌓인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 그의 손끝이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이동해 갔다. 박 선생님, 어깨가 많이 굳어 있네요. 평소에 무거운 것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특별히는. 그럼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계신가 보네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10년간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이기 시작했다. 조금 힘을 넣을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등 중앙에 양손 엄지를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주었다. 아팠지만 시원한 느낌에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내가 낸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다. 몇 년 만인가 이런 식으로 신음을 낸 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누구에게도 만져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외로움을 이 낯선 남성의 손이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다. 견갑골 사이가 특히 굳어 있네요. 여기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거예요. 그의 손끝이 뼈와 뼈 사이로 파고들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힘을 가했다.
그 자극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아, 또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담담하면서도 정성을 담아 내 몸을 풀어주고 있었다. 허리 쪽도 보겠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말하는 대로 위치를 조정했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은 순간 묘한 감각이 지나갔다. 단순한 마사지의 시원함과는 다른 무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 여성으로서 만져지는 것의 기쁨이었을까? 여기가 통증의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의 손가락이 옆구리를 따라 움직이며 조금씩 아래로 이동해 갔다. 엉덩이 관절 근처까지 왔을 때 나는 몸을 움츠렸다.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작게 대답했지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이 감각은 사춘기 때의 떨림과도 같고 나이를 먹은 어른의 긴장감이기도 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에 닿았을 때 나는 몸을 움직였다. 박 선생님, 힘을 빼세요. 여기 근육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는 대로 힘을 빼려고 했지만 오히려 긴장됐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다가오자 호흡이 조금 가빠졌다. 깊게 호흡하세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그의 온화한 목소리에 이끌려 깊은 호흡을 했다. 그러자 그의 손끝이 좀 더 힘있게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아, 생각지도 못하게 나온 소리에 스스로 놀랐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편안함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몸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여기가 특히 굳어 있네요.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의 설명은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단순한 마사지의 힘을 넘어서 내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좀 더 힘을 줘도 괜찮을까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근육 깊숙이 파고들었다. 거기서 방사형으로 퍼지는 시원함에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기분 좋으세요? 네, 매우. 몇 년 만인가. 이런 식으로 몸이 편안해지는 게 남편과 함께였던 시절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여성임을 잊고 살던 내 몸이 그의 손끝 하나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박 선생님, 조금 옆으로 누워주세요. 엉덩이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말하는 대로 옆으로 누우자 그는 내 뒤에 서서 다리를 들어 올리듯 받쳐주었다. 그 순간 우리 몸이 가까워지고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졌다. 편히 계세요. 제 움직임에 맡겨주세요. 한 손은 내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벅지를 감싸 안듯 들어 올렸다. 그 움직임에 맞춰 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해 갔다. 거기, 생각지도 못하게 나온 말에 그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아프세요?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부끄러움과 편안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움직이며 엉덩이 관절을 원을 그리듯 움직여 주었다. 이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하시면 허리 통증도 개선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온화했지만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다. 기분 탓일까? 박 선생님,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네.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마사지사로서의 직업의식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좀 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 물음은 단순히 마사지 시간에 대한 것만이 아닌 것 같았다. 네, 부탁합니다. 내 대답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마사지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그를 생각하며 지냈다. 단순히 마사지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그의 따뜻한 손길, 배려 깊은 말투,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일깨워준 그 순간들. 오늘은 조금 일찍 왔는데 괜찮을까요? 목요일 오후 이정우 씨가 두 번째 시술을 위해 찾아왔다. 저번부터 일주일 나는 이날을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네, 들어오세요. 저번과 같이 거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수건을 깔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심장이 저번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럼 시작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프로페셔널 그 자체인데 내게는 달콤하게 들렸다. 저번과 같이 엎드려서 어깨부터 마사지가 시작됐다. 저번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네요. 매일 스트레칭 하셨나요? 네,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손이 등에서 허리로 내려갔다. 저번과 같은 움직임인데 내 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마치 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근육이 그의 손끝을 맞이했다. 마사지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다. 월요일에는 손자가 와서 함께 공원에 갔어요. 화요일에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었다. 누군가 내 하루하루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저는 지난주에 어머니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89세이신데 아직 정정하세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마사지사로서의 그가 아니라 한 명의 남성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그의 과거를 알아갈수록 내 마음은 그에게 끌려갔다. 진실하고 따뜻한 그의 인품, 전문가로서의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미경 씨,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다. 미경 씨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물론 마사지도 계속하겠지만 예를 들어 차라도 마시면서. 그 말에 내 마음은 소녀처럼 뛰었다. 네, 좋아요. 다음 주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자리에서 남자와 마주 앉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긴장됐지만 그의 온화한 미소에 곧 편안해졌다. 사실 당신을 만나는 걸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커피컵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저도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을 담았다. 그 후로는 목요일 마사지뿐만 아니라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의 차로 조금 멀리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서서히 우리 관계는 마사지사와 환자를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다. 이런 나이에 거울을 보며 나는 자주 생각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처진 피부. 그래도 그는 아름답다고 말해줬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 아들에게 알려지면 조용히 간직하기만 하던 것이 점점 부담이 되어갔다. 65세 어머니가 52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할지도 모르고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가 내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아들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이야기를.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우리라는 말. 그건 우리가 확실히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였다. 무서워요.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그 말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요. 저도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날 밤 내 마음에 무언가 결정됐다.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이 나이에 찾은 행복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아들이 와요. 마사지 후 옷을 정리하며 그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당신도 만나 뵀으면 해요. 말하자 방에 정적이 흘렀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나를 바라봤다. 괜찮을까요?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안듯 잡았다. 미경 씨, 저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보더니 죄송해요. 어머니 요양원이에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상태가 조금. 전화를 끄는 그의 표정에 걱정이 어려 있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가봐야 해서요. 물론이에요. 어머님이 우선이죠. 그는 서둘러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갈 준비가 끝나자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다. 미경 씨, 아까 말씀의 계속인데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님이 먼저예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내게 가볍게 키스했다. 짧지만 감정이 담긴 키스. 다음 목요일에 아드님도 만나볼게요. 그가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해질녘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불안과 기대, 부끄러움과 기쁨.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싶다는 것. 다음 목요일 준호가 올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정우 씨가 도착했다. 그는 오늘 정장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긴장돼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같이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미묘한 긴장이 있었다. 오늘은 평소처럼 마사지는 없었고 그냥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준호를 기다렸다. 현관벨이 울린 것은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엄마, 일찍 와버렸네요. 문을 열자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정우 씨에게 향했을 때 조금 놀란 표정이 됐다. 아, 손님이 계시네요. 준호야,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거실로 안내하자 이정우 씨가 정중하게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우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 눈에는 분명한 의문이 떠올랐다. 사실 준호야.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나는 준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마사지로 알게 된 것, 점점 마음을 나누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준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 그리고 조금씩 이해로 변해갔다. 엄마, 그러니까 그게. 그래, 연인이야.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스스로도 신기한 감각이 들었다. 65세에 연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새로움. 하지만 그게 확실한 사실이었다. 정우 씨는 내게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셨어.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하지만 제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일이나. 물론이야.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어. 이정우 씨가 준호에게 입을 열었다. 아드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절대 상처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길이라면 응원하겠어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의 이해가 얼마나 내 마음을 구해주는지. 고마워, 준호야. 그날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이정우 씨의 온화한 인품에 준호도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준호를 배웅한 후 둘만 남은 우리는 조용히 포옹했다. 고마워요. 아드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경 씨, 아까 말의 계속이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랑한다는 말. 몇 년 만에 듣는 이 말이었을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감정을 확인하며 우리는 다시 깊이 포옹했다. 나이도 입장도 넘어서 두 사람은 확실히 결합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우리 관계는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이정우 씨는 지금도 목요일에 내 집을 찾아온다. 마사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을 때 그건 사랑과 전문 지식이 융합된 특별한 돌봄이 되어 있었다. 허리 상태는 어때요? 시술대 위에서 그가 물으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그건 허리 통증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포함한 대답이었다. 주말에는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준호도 조금씩 우리 관계를 받아들여줬다. 지난번에 손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정우 씨에게도 인사시켜줬다. 정우 아저씨, 어깨 아픈 거 고쳐주세요. 손자의 순진한 말에 우리는 웃었다. 세대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정우 씨의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나와 만나주셨다. 89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그분은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부탁해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동거라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의 생활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생활이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의 일상에 색채를 더해줬다. 밤에 그의 품에서 잠들 때의 안정감, 아침에 그가 내려주는 커피 향기, 별것 아닌 일상 속에 행복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미경 씨, 이번 휴일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했다. 어디요? 제 고향에 작은 집이 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거든요. 봄이 되면 벚꽃이 아주 예뻐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조용히 떨렸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건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인연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 꼭 데려가 주세요. 그의 고향을 방문해 그의 과거를 아는 것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65세인 내가 아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니.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불안이 없는 건 아니다. 나는 그보다 13살 위다.
언젠가는 내 몸이 쇠약해져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그에게 부담을 주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해줬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해요. 미래 일은 그때 생각하면 돼요. 그 말에 이끌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배웠다. 젊을 때는 언젠가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 나이가 돼서야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다.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도 확실히 늘어 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예전보다 빛나 보였다. 눈에는 광채가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건 사랑받는 여성의 얼굴, 여성임의 기쁨을 되찾은 여성의 얼굴이었다. 미경 씨 예뻐요. 뒤에서 안아주는 그의 품에서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고마워요. 그 말에는 단순한 칭찬에 대한 답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나를 여성으로 봐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다가와줘서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비록 짧더라도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인생 최대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추워졌네요.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정우 씨가 그렇게 말했다. 11월 바람이 조금 차갑게 어깨를 스쳐갔다. 네, 하지만 올해 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이상한 표정에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잃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만남이나 발견, 그리고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는 기쁨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젊을 때는 몰랐던 깊은 행복을 이 나이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행복의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